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송광택 목사입니다. 이번에 소망교회 문화선교부가 주관해서 독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독서는 변화의 힘이다. 이런 주제로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책이 소중하고 또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독서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전 세계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 한국의 독서 수준이 많이 낮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유네스코에서 정한 책의 기준은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이책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종이책이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책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는데 10대 시절이 있고 20대 시절이 있고 그 후에 중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그때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때 그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제 경우도 나이가 한 50이 되면은 제가 내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나의 입장입니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 50이 지나고 또 60이 지나도 많은 부분에서 나의 한계를 또 발견하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독서가 주는 첫 번째 그 유익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공자에 대한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자는 사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 또 이어서 어머니를 여의고 고아의 신분으로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그 10대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한 15살 무렵에 그가 갑자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심지어 잠을 자지 않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고민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 날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지만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자가 깨달은 것이 내가 15세 소년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머리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때 공자는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앞서간 인생의 선배들, 자기보다 먼저 인생을 공부한 분들이 남긴 그 글, 그 서책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 원한 것이죠. 15세 소년의 그 한계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공부에 전념하기로 작정을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데 있는 거죠. 요새는 이 헌책방에 잘 가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종종 들리는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문로에 있다가 나중에는 신천 쪽으로 옮긴 이 공시책방이라는 서점이었는데요. 우연히 헌책을 보다가 만화가들이 다양한 만화가들이 이제 뭐 한 컷짜리 만화 중심으로
출품을 해서 상을 받은 그런 이제 만화 중에 눈길을 끄는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평상시에 내가 운모란 개구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운모란 개구리인데 운물 밖에 나와보니 운물 밖에 또 수많은 운물이 저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는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화가가 바로 그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운물 밖을 나왔는데 운물 밖에 정말 겹겹이 끝없는 운물이 있는 걸 보고 아주 눈이 휘둥그레진 그런 이제 만화였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만화를 그렸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운물한 개구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또 벗어나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임어당 선생님, 요새는 린 위탕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활의 발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지 않으면은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그 안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말한다 그러면은 리더의 그 자질이 바로 독서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리더에게 이런 자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들 혹은 훌륭한 리더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몇 가지 그 자질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강한 집중력, 살아있는 감성, 창의적 사고, 정직한 성품, 풍부한 독서력, 이런 5가지 내용을 정리한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 5번째 독서력인데, 이 독서력을 통해서 사실은 집중력이나 창의력이나 여기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자질들도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리더에게 필요한 그 모든 자질, 그것이 독서라는 매개를 통해서,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성취되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리더의 자질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 지도자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거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었는가. 그가 많은 사람을 연구했는데 아주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대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로드맵을 가지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글을 쓰고 또 그가 이제 처음에 설정한 어느 정도의 결론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가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 발견은 많은 지도자가 그의 생애에 책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책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책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를 읽고 큰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되거나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은 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얘기하지만은 그 저자인 로버트 클린턴이 자기 자신의 생애에서도 유치원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를 도서관에 데리고 가고 도서 대출증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그래서 일찍부터 책과 가까이 하게 됨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이런 지도자가 되고 또 교수가 됐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세 번째 내용은 변화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참 좋은 뜻이 있지만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변화입니다. 한때 그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온 적이 있던 분 이야기인데요. 벤 카슨이라는 외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이 벤 카슨은 사실 꼴찌였지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었는데 정말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 문맹아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돌아와서 놀다가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와서 TV 보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그 꼴찌로서의 정말 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고 지역 도서관에 데리고 갑니다. 사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글 없는 그림책부터 대출합니다. 참 좋은 점은 많은 책을 빌릴 수 있었죠. 한 번에 20권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변화되어서 침대 위에 책을 쌓아놓고 그 많은 책을 읽게 되고 나중엔 글이 읽는 책을 읽게 되고 문맹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검은 돌을 하나 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돌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벤 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돌은 흑요석입니다. 흑요석입니다. 그리고 대형 백과사전을 다 읽은 아이처럼 그 돌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수가 되고 나중에 그는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미국 최초로 뇌라든가 신체 일부가 붙은 샴쌍둥이를 분리수술을 성공하는 최초의 그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Think Big이라는 책을 냈지요. 그래서 벤 카슨의 Think Big이라는 책이 국내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Think Big의 그 첫 글자 THINKBIG라는 그 책 제목에 그 이니셜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T가 그러면 탤런트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거기에 B가 있는데 B는 바로 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G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두 단어를 말한다 그러면 바로 책을 만나게 한 어머니 그리고 바로 그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Think Big을 쓴 벤 카슨이 꼴찌였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책 제목도 있었습니다. 꼴찌,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되다. 재미있는 어린이 책인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책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된 그 인생이 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독서, 책은 바로 우리의 그 평생 학습의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다. 인생의 40대를 재임하기 시작되는 그런 시기로 또 말하는 분도 있고 이제는 40대, 50대가 삶을 정리하는 혹은 남은 얼마의 시간을 이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40, 50대 이후에 남은 3, 40년 이상의 그 시간을 또 준비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인생의 2막도 있고 3막도 있고 4막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평생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제2막도 열어갈 수 있고 또 3막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학습의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세계에 도전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인생의 선배를 만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4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시고 참으로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손 가까이 책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